이렇게 됐다면 아마 감옥을 가지 않았겠죠. 왜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인을 하겠어요. 근데 나는 글을 몰라요. 이 말을 할 줄을 몰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문맹이라는 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열등의식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끝까지 함구를 해서 감옥으로 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남자가 이 여자가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나중에는 녹음을 해서 이제 감옥으로 계속 보내주고 이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등감, 이제 보면 그 끝나고요.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를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앞에는 나왔었어요. 이제 출생 순위를 한번 볼게요. 마지와 둘째와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외동. 네, 이런 막내 이런 아이들이 어떤 이제 경량이 있는지 성량이 있는지를 볼게요. 권위를 가지고 본래 하던 것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부모 기대에 맞춰주려는 이런 이제 그런 경량성이 있고요. 둘째들은 형이나 누나가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있으니까 그 4살, 3살 막 차이 나는 그 형이 하는 건 뭐든지 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커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큰 아이들이 마지들이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동생에 대한 분노가 기어 올라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책임성이 좀 약하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해요. 이미 이제 형이나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자기는 네, 나는 자수성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독립성이 강하며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경량성이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사는 네, 이런 이제 아이들이 둘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제 사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조종자 역할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도 데려간다 이런 말이 생겨났겠죠. 막내는 모험심이 발달하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주 마냥 수용을 하죠. 무한 수용.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다 수용을 받으니까 모험심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망이 이제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어리광을 마음껏 부리는 위치에서 과잉보호적이고 의존적인 경향도 있죠. 그리고 외동들은 네, 협동하고 그 집안에서 서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협동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절력이라든지 이 조절력 정말 없어요. 스트레스 상황,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싸워야 될 이제 화가 나서 싸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진다든지 화는 내고 싶은데 화를 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인내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든지 어른들이 다 그 아이를 초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집안이 돌아가다 보니까 네, 뭐든지 요청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또 키우다 보면 이런 또 상황이 되죠. 관심의 중심에서 자라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고 마지와 비슷한 어떤 속성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이 형제 순위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87쪽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느긋한 아동일 수도 있고 조급한 아동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은 열등감 극복의 실패 그리고 병적 열등감이죠. 그리고 부적응적 생활 양식 습득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아들러는 보았습니다. 치료 기법을 보겠습니다. 생활 양식 분석을 통해서 오류된 지각으로 자신이 내린 결론을 갖다 재검토하고 성인 치료일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에 주목하도록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치료 기법이 나왔습니다. 140페이지.
격려와 상위 의사소통과 제한하기, 그리고 네, 속삭임 기법, 네, 그 다음에 5번째 스프의 침뱉기. 요게 이제 치료 기법이에요. 네, 개인 심리학 놀이치료에서는요, 그 반영이라든지 놀이치료사가 그 다음에 책임감을 돌려줘요. 그거는 네가 결정할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얘가 왜 이 그림이 왜 이런 색깔이 나왔을 거야. 그건 네가 그 색깔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감을 돌려줘요. 행동 추적 같은 놀이치료의 일반적 기술들을 모두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네, 이제 격려와 상위 의사소통과 이제 제한하기, 예, 뭐 스프의 침뱉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려는 네,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 그리고 무엇을 해내거나 능력이 있어야만 인정받는다고 믿는 아동, 다른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애쓰는 아동 변화에 특히 효과적인데,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런 아이들은 네가 무엇을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너를 사랑해.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네, 이 말을 계속 해주면 애들은요, 나중에 그 말을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서 내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갖다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긴장을 이렇게 이제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네, 결과를 평가하는 칭찬과 달리 격려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 대해서 경험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내가 해냈구나. 우와, 우리 땡땡이가 이걸 해냈네. 기찻길을 다 완성했네.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네가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네가 하는 거 지켜보기만 했는데 결국은 해냈구나. 오, 스스로 해내서 네가 정말 뿌듯하겠다. 그 일에 도전했구나. 지난번 놀이 때는 너 기차 놀이 이거 할 때 기차가 자꾸 쓰러진다고 네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기차 안 쓰러지고 기차가 잘 달릴 수 있게 네가 잘 이걸 끼웠구나. 레일을 잘 만들었구나. 네, 많이 노력했구나. 블록 쌓는 걸 내가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고요. 상위 의사소통에서는요. 네, 아동의 의사소통 양식이나 어떤 특성을 갖다 발견해가지고 그걸 아이가 알도록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양식, 말과 이제 행동이란 이런 걸 갖다가 아이가 이제 알아가도록, 자기 거를 알아가도록 하면서 관심 끌기나 힘의 추구, 복수 안각품, 부적절성과 불안정함을 증명하고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아동한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넌 기분이 좋을 때 유난히 큰 소리로 말을 하는구나. 오, 화가 나면 나를 흘겨보네. 네. 아동이 바닥에 앉고요. 서 있는 치료사의 다리를 툭툭 치는 치료사를 빤히 쳐다봐요. 치료사가 나도 앉기를 바라는구나. 너는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 알게 해주는 거죠. 내가 내 동생에게 인사할 때보다 마다 너 동생을 밀치네. 오, 내가 네 동생한테 관심 주는 거가 싫은가 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반응을 하겠죠. 네. 또 제안하기. 네, 애들은요 정말 제한이 필요해요. 그 놀이실에 이제 모래상자가 있거든요. 그 모래상자에서 모래를 이제 밖으로 막 바닥으로 막 하면 이렇게 막 뿌리고 이렇게 던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한테도 던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또 때로는 먹기도 해요, 애들이요. 순간적으로 입으로 확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동이 이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비윤리적인 윤리적 행동을 할 때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대체 행동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쏜다든지 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즉시 이제 제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안의 첫 단계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해서 이제 치료사가 안전을 이제 확보를 하고, 나를 장난감 칼로 때리는 건 놀이실 규칙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의 감정을 이제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속상했구나. 네가 속상한 만큼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감정과 그 목적, 애가 그 하는 행동의 의도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면 안 돼. 대체 행동을 또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나를 때릴 수 있는 때리는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 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근데 애들은요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요게 요렇게 요거 분위기에 따라서 이 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애들은 행동으로 바로 가거든요. 결국 장난감으로 나를 때렸구나. 그 대신에 남은 시간 동안 너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는 없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때리고 싶구나. 그래. 대신에 여기 서 있는 보보 인형은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대체 행동을 빨리 아주 순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삭임 기법이에요. 아동이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놀이를 주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아동이 치료사에게 아이 인형을 건네면서 제가 엄마 역할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 역할을 해요. 치료사가 그래, 그러자. 우리 그렇게 내가 그러면 이제 아이 역할을 할게. 그랬어요. 아동이 엄마 인형을 갖다가 흔들면서 예!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또 방을 또 잔뜩 어질러 놨네. 얼른 치워!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치료사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아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럴 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니? 속삭임을 하는 거죠. 아동이 싫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해요. 치료사가 싫어요. 안 치울 거예요. 이러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동 엄마 인형을 들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은 TV 못 볼 줄 알아? 그러니까 치료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엄마는 화가 난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명료화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아동이 집에서 엄마가 자신한테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스프의 침 뱉기는 기숙학교에 이제 생활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의 스프에 침을 얼른 뱉어 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젓가락으로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 휘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침을 발라놓는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유래했다고 해요. 아동이 하는 행동이 가치 없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동의 행정 더 이상 이제 그걸 깨닫게 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치료사는 인정 갈구 행동으로 잃게 되는 학교 생활의 즐거움이라든지 또 애쓰지 않아도 교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동들의 사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아동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오히려 친구 사이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걸 네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을 보겠습니다. 관계 형성하기, 아동의 생활 양식 살펴보기,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생활 양식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돕기, 재정량, 재교육 4단계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치료 과정을 합니다. 관계 형성하기를 볼까요? PPT 96 이제 관계 형성 146페이지로 제가 해놨는데 146페이지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관계 형성은 144페이지. 반영과 격려와 추적, 제한의 놀이 기술을 사용해서 협동
활동적이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는 아동을 갖다가 분석하고 평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개입을 하는 거. 그래서 아동의 이제 부적절한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게 총 몇이 돼 있어요. 가족구도, 초기 기억의 분석, 과거의 꿈, 우선적인 욕구, 기본적 오류, 그 다음에 해석 및 통찰, 행동 전환, 이런 단계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큰 애들은요 빈의자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빈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 네가 앉아라. 그리고 이제 치료사가 이제 반대로 앉아서 네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앉든지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내가 이제 그 힘들어하는 그런 대상의 역할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빈의자 기법이 굉장히 좋은 성인 상담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관계 형성하기는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렸고요. 생활 양식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 분위기, 가족 구도, 학교에 관한 질문, 사회적 질문,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 목표,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의 생활 양식에 대한 통찰을 갖다가 이제 얻도록 해서 그 기저에 있는 아동 생활 양식에 있는 이제 감정이라든지 사고와 행동 등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길래 요리치료실에 의뢰되기까지 그런 이제 걸 이제 통찰을 얻도록 돕고요. 그리고 아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시키길 원하는 생활 양식의 그런 측면들, 그리고 지속되고 강화되기 원하는 것들을 갖다 결정하게 했죠. 부모 상담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아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갖고 교육하도록 이제 또 부모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아동과 부모의 통찰을 촉진하기 위해서 치료사는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와 행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량하고 재교육하는 거.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놀이치료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놀이치료소 주로 이제 놀이를 하면서 부모 교육하면서 해왔는데 2단계에서는 학교와 가정 등 전체적으로 사회적 상황이 다 변화를 만들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하고 연락해서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죠. 아동과 부모는 그간의 치료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문제 해결책 등을 갖다가 치료실 안과 밖에서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치료사는 적극적인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치료사는 아동과 부모가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시도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 하셨습니다. 네, 해결 중심 놀이치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학교 개강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